몇 년 전 나는 조용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대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기에 완벽해 보였다. 마을에는 약간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연의 경이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전설을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죽음의 숲에 관한 것이었다. 이 숲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결코 그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별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숲 근처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숲의 입구는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무들은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숲에 첫 발을 내디뎠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주변은 금세 어두워졌고 기이한 냉기가 감돌았다. 걸으면서 나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나를 따라오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길을 잃어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렸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발밑의 땅은 점점 낯설어졌다. 그때 나는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이 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래된 폐허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몇 세기를 견뎌낸 듯한 고대의 석상이 서 있었다. 그 석상은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석상 아래에 묻혀있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의 것이었고 어떤 한 청년이 그 숲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 청년의 이야기는 끔찍했다. 그는 자신이 석상에 닿는 순간 이상한 힘에 사로잡혀 다른 세계로 끌려갔다고 썼다. 숲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통하는 문이었다. 몇몇은 숲에 대해 호기심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졌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도망쳐 나왔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숲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눈빛만으로 서로 경고하며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이었다.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그 숲속일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보았던 그림자, 들었던 목소리에 대해 잊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고요했을 그 숲의 진정한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아마도 다른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숲 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울리는 소리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마치 다시 돌아오라는 소리처럼 들렸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숲은 아직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과 숲의 전설은 마을의 일부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 근처에 가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숲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경계를 자극하며 마을의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학교 과제나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밤 저는 과제를 하다가 지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은 아주 지쳐서인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처음엔 꿈인가 싶어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나서 제일 먼저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시퍼문 틈을 통해 복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어서 다시 잠에 들려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후 쌓인 업무를 처리하며 그날 밤의 소리는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안절부절 못한 채로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살을 통해 복도를 살폈지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리는 더 이상 문이 아닌 방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힘겹게 벗어던지고 작은 탁자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명을 켰습니다. 방 안을 비췄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똑똑똑이라는 일정한 리듬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박자였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다행히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인가 보구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아주머니는 저를 집으로 들여보내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오래된 스크랩북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그 안엔 이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시엔 다들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는 점에서 비롯된 일이 아닐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읽을수록 저는 점점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기엔 제가 들은 것과 유사한 소리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었던 공포, 그리고 그 이후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도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무렵 어느 날 밤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천장에서 아주 작은 조명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고 조심스럽게 그곳을 살펴보니 천장 속에는 작은 틈이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며 문틈을 두드리는 소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나서도 이상하게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배경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 더욱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였을까요? 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 밤 늘 그랬듯이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니 이번엔 그동안과 다르게 마치 초대장을 건네는 듯한 손짓을 하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거의 쓰러져가는 낡은 책상에 쓰여있던 문구, 그들이 필요로 하기 전까지 떠나지 마세요.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 밤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득문득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되면 그때 도움을 주었던 이웃 아주머니도 제 방에서 밤마다 들려왔던 눈 두드리는 소리도 그리워질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 지금 그 책상에 쓰여있던 경고가 사실인지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밤, 유난히도 더운 어느 날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숙한 산골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을 빌렸다. 민박집 주인은 우리에게 산속에서 저녁 늦게까지 머무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마친 후 근처에 흐르는 시냇가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시원한 바람과 너울거리는 나무 소리에 기분이 괜찮아진 우리는 언제 돌아가야 할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산속은 고요해졌고 이유 모를 오싹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주위가 지나치게 조용했다. 곤충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저기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우리는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여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 모습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서로를 보고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그 여인은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발걸음을 돌렸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한 상태로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한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는 겁에 질려 입술이 파래져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우리는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길이 뒤엉킨 듯 방향 감각을 잃었고 공포심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흐느끼는 소리,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인기척이 계속 우리 뒤를 쫓았다. 친구들은 각자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소리가 우리를 더 깊숙이 미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렵사리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집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분명 낯선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어릴 적 듣던 자장가였다. 친구들은 그 노래를 처음 들어본다고 했지만 나는 뭔가에 홀린 듯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방은 싸늘하게 차가웠고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곳에는 예전에 보았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한 매력이 그 방을 감싸고 있었고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두려움과 평온함이 교차하는 기묘한 감정이었다. 그 여인은 나의 손을 잡고는 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곳에서 벗어나야 해. 지금 당장. 그 순간 집 안에 있던 모든 불이 꺼졌고 우리는 분명히 터져 나왔지만 어느새 다시 밖에 서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모두 꿈에서 깬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민박집을 급히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민박집 주인을 만났고 그에게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그 여인을 보셨군요. 오래전이 마을에서 딸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영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그 산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생각한다. 그 여인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녀의 얼굴 없는 모습이 종종 악몽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